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사진강사, 사진으로 보다 사진활동가 조창섭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집에 계시니까 답답하셨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의미에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26년 조세프 니엡스에 의해서 사진은 탄생되었고, 미국과 중국의 상해를 거쳐서 황철이라는 분에 의해서 한국에 카메라는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 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조리개를 잠깐 열었다가 닫는 동안에 빛이 들어와서 상이 맺히는, 그래서 필름에서는 필름에 맺히고 지금 찰상 소재에서는 찰상 소재에 맺혀서 카드로 CF 카드나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포토그래피, 빛을 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한국에서는 사진, 진실을 베끼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 의미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카메라 활동하면서 듣는 얘기가 DSLR 카메라, DSLR 들어보셨죠? DSLR, 즉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런 반사식 카메라, 렌즈로 보는 것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한 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일안식 렌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안식 렌즈 또는 보는 것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이 촬영되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다른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DSLR 카메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진은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또는 대형 카메라든지 적은 카메라든지 간에 그 기계적인 의미에서 찍은 이미지를, 결과물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스마트폰이든지 DSLR 카메라든지 사진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편의상 DSLR 카메라를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좋아하고 활동하는 내용을 사진 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진 활동을 하시는데 우선은 입문하기 전에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카메라가 없어서 앞으로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에 내가 무슨 사진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지를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도 1:1 바디, 즉 풀바디라는 것과 클롭 바디 1.5배에서 1.6배 적은 사이즈의 클롭 바디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좋고 나쁜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는 이제 내 카메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카메라는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제조 회사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한 3권 이상은 읽어주셔야 그 카메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장에 가서도 촬영 기술은 선배 또는 선생님들에게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동해안에 해돋이를 찍으러 가는데 해는 뜨기 전에는 밤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놓고 찍어야 될지, 어떤 쪽으로 해가 뜨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 건지 선배님과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는 여기까지면은 우리 촬영자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서는 후 보정 또는 후 가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많이 찍어온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을 좋은 사진으로 남겨놓고 어떤 사진을 버릴 것인가는 우리의 포토 아이, 즉 좋은 사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사진을 많이 보고 인터넷 사진들도 많이 접해야 되고 또 책 그리고 전시회 등을 많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별된 사진들은, 이미지들은 내가 본 대로 또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색을 입히고 옷을 입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에서 후 보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별되고 보정된 사진들은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사진은 SNS 상으로 카카오톡 또는 컴퓨터 이미지 상으로 주변과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인화를 해서 전시회를 할 것인지, 책으로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컴퓨터 안에 폴더로 저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촬영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만의 카메라 세팅을 원위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카메라를 들고 나가더라도 내 카메라의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카메라를 깨끗이 가기 전처럼 청소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인 것 같지만, 하루인 것 같지만, 이런 초보자의 이 사진 활동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사진 활동에 내 포토아이 또는 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죄송스럽게도 정답이 없습니다. 바둑의 정석과도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답은 없어도 교과서는 있다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많이 접해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고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미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봄으로써 많은 포토아이가 늘을 수 있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이 창작일 수 있습니다. 남의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고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로 사진 작가이시며 한국 야생화 사진의 1인자이신 고 송기옥 선생님께서는 저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사진의 333 법칙을 강조하시고 적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3은 한 장소를 3번은 가라.
즉 풍경이든지 꽃이든지 그것들이 한 해에 가장 적정기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장소를 3년 정도는 가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3은 세 방향에서 찍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찍고 좌에서 찍고 우에서 찍고 또 위에서 찍고 중앙에 찍고 아래에서 찍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은 넓게 찍고 표준으로 찍고 또 클로즈업해서 망원으로 가까이 가서 찍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각 표준 망원이라는 것은 굳이 렌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시작해서 클로즈업까지 여러 방면으로 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의 완성도에서는 빛, 선, 색 충분 조건이죠. 이거는 구도 안에서 사각형 구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표정이 있으면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초점이 흔들렸다고 하면은 사진으로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점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흔들린 사진이 찍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파지법을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파지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지법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그 다음에 45도 정도 틀어서 왼팔은 가슴에 가볍게 붙여주고 그 위에 손바닥 위에 카메라를 중심을 잡아서 얹어줍니다. 그런 후에 뷰파인더로 보는데 오른쪽 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왼쪽 눈을 사용하게 되면 눈이 다 가리죠. 그래서 오른쪽 눈 여기에 밀착을 합니다. 밀착을 해서 반샷들을 보고서 반샷터를 눌러서 반샷터 누르고 이렇게 한 사이클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